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최근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졌는데 그 속에서 소비재 관련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기업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와 이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초적으로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식료품 그리고 화장품 등 소비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 역시 실적입니다.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정체 구간을 지금 겪고 있고요. 이러면서 수급 자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갈 곳을 잃은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수급이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들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실제 소비재 관련주는 국내외 판매량 회복 그리고 원재료값 안정화에 이어서 실적 개선이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탄탄한 실적을 등에 업고 5월 상승 랠리를 펼친 소비재 관련주들, 과연 지금의 상승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지루한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죠. 음식료, 화장품 업종의 강세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먼저 호실적을 등에 업고 화장품 대장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5월에만 1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소 화장품주들의 개선세는 더욱 가팔랐는데요. 코스맥스와 한국화장품 역시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화장품 유통업체 실리콘투는 5월에만 100%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주에 이어서 식품주 역시 주식시장의 신흥 강자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식품주의 랠리를 이끈 건 삼양식품이었는데요.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5%나 증가했습니다. 식음료 업계 희대의 서프라이즈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 5월에만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빙그레, 혜태제과식품 역시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수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번 주 금값이 된 김값 덕분에 CJ시푸드, 사주시푸드 등 수산물 관련주 역시 랠리를 펼쳤습니다.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비재 관련주, 화장품과 식품주의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곧 이어서 파이브스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게는 10%, 많게는 100%까지 최근 소비재 관련주들의 상승 기세가 매서웠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우선 화장품주가 서프라이즈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중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다수의 종목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전체 인기가 정말 뜨겁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 네, 한국 화장품들의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실제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역시 한국 화장품 인기가 굉장히 뜨겁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의 화장품 소비 증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소비한 것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 수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1.7%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한류 열풍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성비 소비를 즐겨하는 전 세계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 화장품 인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K-뷰티에 이어서 또 K-푸드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음식료 업종은 이제 대표적인 증시 방어주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례적인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음식료 업종 상승에 불을 지핀 건 역시나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불닭들의 질주라고도 하죠. 네. 야, 이게 불닭 볶음면은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100여 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요번에 1분기 삼양식품의 매출액이 3,857억 원이에요. 57%나 늘었고 영업이익이 801억 원, 235%나 급증을 해버렸어요.
2024년 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천억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삼양식품의 그 주가가 최고치가 57만 9천 원까지 갔는데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총 상장 수량이 그래서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상승 흐름도 더 보이고 최근 들어서 한 2, 3일 조정 보이다가 또다시 반등을 주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이 자리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본다면 보유한 분들은 위험 관리만 좀 하면서 추가 상승을 좀 더 즐기는 전략도 필요할 듯합니다. 네,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또 최근 소비재 관련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화장품, 식품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에 대해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실적 기반한 미용 화장품주, 차익 매물주의 화장품주, 실적 성장 미용 의료기기주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김호영 대표님은 먼저 뭔가 좀 실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소비재 관련주의 상승은 이제 반짝 빛나고 마는 이제 테마적인 상승이 아니고 실적에 기반한 점진적인 상승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식품주들의 실적이 지난해부터 표가 나기 시작할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매분기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화장품 관련주 역시 팬데믹 이후에 실적 성장이 매 분기별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에 의존하던 화장품주나 미용 의료기기의 수출 시장이 미국 시장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섹터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같은 섹터인데요. 특히 북미 지역 및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미용기기 하나의 제품 단가가 비싼데 이 기기 하나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을 판매하면서 이 소모품 판매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도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눈여겨보는 핵심주 있으세요? 예, 실적이 꾸준히 좋거나 지속해서 좋아지거나 이런 섹터는 멈추지 않는 그 송강호 씨 나왔던 열차 있죠? 설국 열차.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상승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좀 챙기고 다시 눌리면 또 매수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 매매라고 그러는데 지속된 반복 매매가 가능한 쪽이 바로 미용과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제가 핵심주들은 VT, 비올, APR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반복 매매를 해도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번 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평가 우려를 딛고 실적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여기에 주식 분할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역시 사상 처음으로 또 $1,000를 돌파했죠. 네, $1,000 돌파는 전일에 이제 미국장이 마감한 시간 외에서 이미 돌파를 네. 했는데요. 이러면서 천비디아가 되었고 이제 액면 분할을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도 노린다는 전략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1분기 시장 예상 컨센서스가 246억 5천만 달러였는데 2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I 시장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 AI 반도체 시장,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여러 IT 기업들이 이 AI 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면서 엔비디아의 경쟁 기업들이 엔비디아 따라잡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마켓 볼륨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수익성 자체는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 액면 분할 이후에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비디아 훈풍은 우리 시장에서 이제 20만 닉스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고 또 25만 원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5만 원, 네,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시간이 문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반도체 총대장주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총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네, 이런 점이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 가속기 시장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최신 8단 HBM3E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수율을 80%를 달성했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수율이 올라가면 생산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수익률에서도 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고점에서 또 따라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아 보시면 네, 더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참아 보시고요.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모두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이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AI 반도체 큰형님이죠. 엔비디아를 선택해 주셨고 사실 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모두 진작에 샀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또 둘 중 어디가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세요? 일단 둘 다 양호합니다. 둘 다 양호하다. 예. 원래 주식이 오르면 급등하면 그 시세가 사람을 유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한 방에 매수를 하는데 저는 둘 다 양호하기 때문에 둘 다 매수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방 매수만 하지 말아라. 조금 전에 김태훈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한 방 매수하지 말고 흐름 보면서 눌림목 조정 올 때 매수하자. 뭐 이런 쪽인데 실상 여러분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800달러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시 1000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기회들처럼 눌림목 기회가 온다는 거죠. 엔비디아, 하이닉스 둘 다 좋아요. 다만 지금 따라 살려면 3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1000을 산다면은 1000을 다 사지 말고 300만 사고 눌릴 때 또 300, 300을 나눠서 사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승 잔치에 끼지 못한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5월 SK하이닉스와 대조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삼성전자 이례적인 반도체 리더십 교체로 쇄신을 도모했지만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 보도에는 또 크게 흔들렸죠. 네, 오늘 지수를 크게 흔든 주요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위한 테스트에 이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바로 삼성전자에서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으면서 이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현재 주력 상품인 4세대 HBM인 HBM3 그리고 5세대 HBM인 HBM3E 이 두 제품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이 5세대 제품은 지난 3월에 젠슨 황이 이 포럼에서 이제 젠슨 승인이라는 이 문구를 남기면서 승인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었을 만큼 기대를 모았는데 이 기대감이 지금 좀 무너졌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어쨌든 최종적인 납품으로서의 납품에서의 실패는 아니지만 사실 시장이 기대한 만큼의 충족을 해주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세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락에 이제 상심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전망과 전략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발 훈풍의 AI 섹터가 들썩였지만 역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AI 랠리를 이끌 주도주는 누가 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AI 전력주, 모바일 저전력 메모리, AI 소프트웨어를 꼽아주셨는데 좀 한 분씩 들어볼게요. 예. 제가 필살기 본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라고 했는데 그 대한전선이 아주 멋지게 상승을 했어요. 최고치는 2950원 찍었고 오늘 종가는 19180원을 찍었는데요. 이 반복 매매를 통해서도 계속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룡전기라든가 LS 일렉트릭 이런 AI 전력주들은 뭐
기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리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봐줘야 되고 타점이 나오면 매수도 해야 됩니다. 예. 또 롤링을 지속해서 지속적인 반복 매매 가능하고 AI 전력주는 아니지만 그 전력주를 뒤따라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사마 콘덴서라고 있습니다. 콘덴서 관련주인데 이거 타점이 한 45,000원 선 사이 또는 전후에서 잘 잡으시면 55,000원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눌림목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주가는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도 역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을 위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먼저 빠르게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AI 기업들이 이런 설비들을 통해서 제작한 AI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로 상승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AI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MS는 최근에 AI를 탑재한 PC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은 IT 기기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온디바이스 AI 기기들도 속속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B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MS의 한국 라이선스 총판 기업인데 MS에서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라이선스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이와 같은 기업들인데 아직 주가 상승이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지금 유심히 보신다면 앞으로 추후 상승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원 대표님. 네, 저는 초보자분들도 조금 접근하실 수 있게 아직 조금 오르지 않은 새로운 섹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LPDDR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모바일 저전력 메모리를 뜻하는 건데요. 며칠 전 그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실적 컨퍼런스에서 LPDDR이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수익 파이터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